지금 각 노선, 송전망 노선마다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계속 이제 막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좀 중단하고 요 지금 국가전력망 용인반도체 국가 산단에 대한 재검토, 뭐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론화시켜서 재검토해서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시킨 다음에 추진을 하자. 가능하면 송전망, 송전탑 안 세우면 좋다. 수도권에다 원활하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식으로만 법이 제정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과연 그것이 지역의 발전이나 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거기에 반영된 구조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송전선로 4개가 폭이 1.4km로 주변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1.4km가 10km가 나가면 1.4km 폭으로 10km가 그냥 그대로 소개 지역이 되는 거예요. 미래 거기다 누가 펜션을 짓고 거기서 누가 농사를 새로 짓고 싶겠습니까? 모든 일은 그 책임이 따르잖아요. 책임, 실질적인 신분적 책임도 있고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명박 때 동해안에다 석탄 발전 됐어요. 그 누가 책임졌죠? 이 사업도 아까 말한 대로 전라북도가 이렇게 되는 데는 이 중심에 안 의원님도 자유수도 못하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말고 자신부터 설득해야 된다. 네? 삭발을 하고 수정해서 사업을 막을 생각해야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도민들입니다. 이분들이 자기 돈 써가고 자기 시간 벌어가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국회의원은 뭐하고 있고 도의원은 뭐하고 있고 군의원은 뭐하고 있고 군수시장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뭐 이런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관련돼서 산업 부분도 전환도 해야 되고 모든 분야에서 전환해야 되는 것이 국가적 또 과제로도 되어 있고 다만 이 국가 과제라고 해서 이것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처리되는 방식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일단 전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의 지금 에너지 문제에 관련된 현실을 보면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이제 에너지 체계도 중앙집중식 에너지 체계에서 분산형 에너지 체제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에너지도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에너지 지산지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에너지를 쓰는 기업들이 전략산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법 체계도 되어 있고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제도 현재로 방향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재명 정부의 방향으로 봐서는 대통령께서도 전기요금 차등제를 잘 하는 것이 에너지 지산지소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시는 상황이고 다만 이 분산형 에너지 체계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기를 이동을 시키려고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걸 원활히 하려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 정부가 이런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해상풍력 이런 것들을 계속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고 산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아리백 산업단지 이렇게 좀 하겠다는 거고 일반 주민들의 소득과 관련해서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대대적으로 시범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방향성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그 화력 발전을 가동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쪽에 전기가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한 16기가 정도의 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곳에다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강원도 쪽이나 호남 쪽에 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좀 끌어다가 거기다 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 그 정기본 계획 속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고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한전에서 송전탑 경로에 관련된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고민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 연말인가 올 총과 법이 통과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지역의 발전이나 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구조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수도권 의원들의 생각과 이 지방 의원들의 생각은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에
시민들에다 원활하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식으로만 법이 제정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는 그건 당론입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에너지 지산지소적인 관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가능하면 송전망, 송전탑 안 세우면 좋다.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 송전탑과 그 송전망을 세우는 경로를 할 때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가장 그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정해진 노선이 있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공유되는 이런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얘기 요점을 딱 얘기를 하면 그 세 가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송전망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여기 내려오면 굳이 송전망을 많이 안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에너지 수요를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게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쪽으로 끌 거면 정말 좋은 거죠. 지금 거기가 앞으로 뭐 30년 이후에 장기 계획으로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 얘기는 1단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단계만이라도 지방으로 내렸으면 좋겠다. 반도체가 필요한 게 물하고 전기하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이 전북은 새만금 주변에 물과 그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사실 전북이 참 좋은 최적지다. 이렇게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이게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액션이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맥없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를 방향을 바꿀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생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경로를 이제 지정하고 할 때 이것이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되고, 근데 현재 법상으로는 결국 안 되면 행정에서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근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고요. 네, 지금 첫 번째 문제 그게 핵심이거든요. 어쨌든 각종 언론사 또 그제는 이제 전남에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문제가 많다고 이제 문제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지금 언론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이런 데도 충분히 이게 접수가 됐으리라 봐지는데 거의 뭐 요지부동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나가야 좋을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행위는 윤석열 정부 때 분명히 문제 있는 결정 아니었냐, 정상적인 결정 체계를 좀 벗어난 게 아니었냐, 정부의 다른 부처들 하고도 협의 없는 상태에서 전격적인 발표였고, 그리고 나서 4월달에 그 10차 장기 송전전 설비 계획이 나오는데, 물론 첨단 산업에 대한 언급은 좀 있었지만 과도한 송전선로가 지금 계획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책들이 정상적인 과학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정제적인 어떤 영향평가 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상당히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지는 인정하더라도 아직은 국가산업단지 계획이고요. 토지 보상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 중이고 완료는 안 됐잖아요. 이 상태라도 멈추고 공론화가 좀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사실 이번 국감의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용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예.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예. 한번 그 문제를 자세하게 예. 들여다보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드러나면 그것이 이제 그 뒤에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또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한번 그 점을 그렇게 좀 노력을 해보기로 하고 예. 어쨌든 예. 그 국가 큰 사업이고 계획상으로는 예, 그렇게 돼 있는 확정이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론화 과정들이 있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 의원님께서 지금 각 지역 각 노선, 송전망 노선마다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계속 이제 막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입지선정위원회를 좀 중단하고 요 지금 국가전력망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에 대한 어떤 재검토, 뭐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론화시켜서 재검토해서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시킨 다음에 추진하자.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호남 의원님들이 통일된 목소리를 안 내십니다. 수도권이야 어쨌든 어마어마한 자금이 걸려있는 일이니까 쉽지 않겠지만 호남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17개 노선으로 제가 봤거든요. 송전선로가 그렇게 가면 그 범위 내에는 앞으로 미래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안 떠나는 분은 계시겠지만 앞으로 그 자리에 들어오는 분이 없어요. 임실에 들어오는 변전소가 송전소로 10개가 나가요. 변전소 하나에. 그 면 전체를 비운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망원에 있는 변전소 근처도 비워서 거기에 신규로 뭐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호남은 미래를 내놓는 거예요. 지역으로 들어올 분들이 없는 거예요. 송전소로 4개가 폭이 1.4km로 주변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1.4km가 10km가 나가면 1.4km 폭으로 10km가 그냥 그대로 소개 지역이 되는 거예요. 미래 거기다 누가 펜션을 짓고 거기서 누가 농사를 새로 짓고 싶겠습니까? 모든 일은 그 책임이 따르잖아요. 책임, 실질적인 신분적 책임도 있고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정책 판단했는데 결국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명박 때 동해안에다 석탄 발전됐어요. 그 누가 책임졌죠? 지금 그거 다 책임져야 역사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 사업도 아까 말한 대로 전라북도가 이렇게 되는 데는 이 중심에 안 의원님도 자유수적 못하죠. 그 현재 이 정책을 지금 대통령도 뭐 말로는 국민주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치적 판단에서는 정책적인 판단은 다 부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부터 설득해야 된다 봐요. 네? 정치적인 책임, 역사적인 책임은 간과하고 결국 전라북도를 쓸모없는 분노지 땅으로 이를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삭발을 하고 수정해서 사업을 막을 생각해야지. 아니 이미 결정됐다고. 아까 말한 대로 삼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모든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만히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대로 있는 것이 과연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책임질 사람들의 자세인가. 저희들은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기록해서 후손들한테 기억하게 만들 각오로 하고 우리는 그런 준비하고 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제 우리 주민들 깨어있는 시민이나 일반 시민들도 위원장님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더 중요한 기후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사적인 나중에 이것을 잘못했다는 역사적인 소명 책임을 져야 돼요. 분명히 비근하게 전라도 지금 천년사 하고 있잖아요. 3년 동안 지금 보유가 돼 있어요. 24억을 들이고 세계 거기 보면 임나 일본군설로 일본 식민사관에 져갖고 지금 극렬하게 반대해갖고 그렇게 안 됐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소명이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뜯어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 김관영 지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잘못했다는 큰 책임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것만 명심해 주시고. 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제일 먼저 정리한 말씀이 망인 국가산단이 먼저 멈춰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 소관 아니어서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한전에서 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이걸 좀 스톱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한번 전체적인 티켓 전력망이 갑자기 9차에 10차에 30몇 개가 늘어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 데이터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자료를 부탁해도 자료가 안 나와요, 한전에서. 그러니까 납득 가능해야 될까요? 국가 예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최소한 국민들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내놔야지, 최소한. 그러지도 않다는 거죠, 지금 한전에서는. 이것 좀 확인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약간 그러니까 이 송전탑 문제에 대한 역사적 이런 정치적 책임에 관련된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그 마음 잘 받고요. 책임 있게 일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남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송전탑이 그 비용 또 거기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이런 걸 따져서 입법화해도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걸 좀 입법화해서 지금 그 완주 동상에 사는데요. 거기는 폭이 한 4km가 안 됩니다. 동상. 능선이 2개 지나가요. 동상면. 아까 말씀하셨죠. 그 송전탑 거리가 2개만 지나가도 그냥 양쪽에 싹 쓸고 가버려요. 그런데 거기는 무슨 뭐 공장지대도 아니고 또 한전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데는 참 말썽이 덜 나고 지금애들 이력이 좋으니까 굉장히 좋게 생각할지 몰라도 거기 사람들은 여름 한철 벌어서 먹고 살거든요. 여름 한철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거 지나가 버리면 그냥 빈 땅이 되면 빈 땅. 그 심각성을 우리 의원님께서도 봐해가지고 이것을 좀 법으로 좀 기업이 내놓게끔.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게 됐든 조금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실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민주 정부이기 때문에 입지 선정 같은 것도 미리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기대하고 믿는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믿고 있어요. 또 우리 지금 우리 한우영 국회의원님을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좀 시간을 좀 줬으면 쓰겠어요. 입지 선정 같은 것도 너무 서둘고 한전에서 너무 막
막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여러분들이 안 하면은 자기네들이 강제로 이걸 긁어가지고 와서 여러분 공청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좀 그런 것도 윤석열 정부 때는 이재명 정부 때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을 좀 벌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만 요구 드릴게요. 산자부든 한자인재기후에너지부죠. 거기서 정말 이 송전망 사업이 필요하다면 설득해주세요. 이 해당 지역 대책이나 주민들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 제발 좀 협조해달라 하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정말 필요하다면. 좋은 말씀들 해주셨고요. 제가 말씀 주신 대로 여러분들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주셨고 또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게 또 저 역시도 민주당 또 의원으로서 주민의 또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주민의 이런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우리 주민의 뜻 그리고 또 이 문제의 어떤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까지 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다뤄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마침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요약을 해보면은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점이 환경에 대한 보호와 건강의 문제, 그다음에 또 지역의 경제의 문제,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와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게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지금이라도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일 좋겠다. 그 점과 관련해서 지금 있는 계획이 얼마큼 타당한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게 여러분들의 의견이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송전선 절차 진행이 정권이 바뀌기 전과 바뀐 후나 지금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정 정도 좀 늦춰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을 겪은 후에 그런 문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주된 얘기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해서 지금 방향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전기가 생산되는 데도 요금이 좀 싸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전에서 그 관련된 정책을 한번 검토를 해볼 점이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답을 듣고 싶은 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평가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정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행동하느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도민들입니다. 이분들이 자기 돈 써가고 자기 시간 벌어가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국회의원은 뭐하고 있고 도의원은 뭐하고 있고 군의원은 뭐하고 있고 군수시장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를 놓치면 우리가 한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잖아요. 제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움직여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평가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록할 겁니다. 알릴 것이고 국민들과 함께 싸울 건데 그 길에 맨 앞에 좀 서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